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동맹국들의 마지막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던진 요구들은 단순 관세를 넘어선 이슈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국방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안보 역할까지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방비를 올려주면 관세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이랑 일본만 오히려 다른 데보다 우방인데 25% 관세를 카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한테 특별하게 한 거라고 보시나요? 뭐 유성락 안보실장께서 이제 방미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꼭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서 뭔가 좀 의미가 있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좀 믿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협상을 갖다 지연시키는 그 서한을 갖다가 보내고 그다음에 SNS에 올린 거는 그만큼 한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해소에서 주요한 국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아시아 동맹들, 그러니까 동맹국들에게도 예외 없이 이러한 그 관세 협상을 해야 되고 그 차별 없이 이제 그 시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보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8월 2일을 새로운 그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했잖아요. 그 안에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 중에서 성과를 빨리 내야 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국가로 뽑은 것이 한국과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동맹들이 미국과의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에게 빠른 성과를 얻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관세 장벽 철폐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투자, 이른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근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지금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고 지금 한미 FTA까지 맺은 상황인데 여기에다 최근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무엇을 더 원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통상 부분뿐 아니라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지금 거론하시는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 네네.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언제 구체화될 거냐 이러한 그 예측만 있었던 뿐인데요. 어쨌든 관세 협의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고, 그래서 유럽 동맹 이후에 이제 그 아시아 동맹의 그 표적이 오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외교안보 부분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방위 분담금 증액 부분과 그다음 GDP 대비 국방비 증액.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맹들이 보다 더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방위 분담국과 국방비 중에 다 모두를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그 유성락 안보실장께서 방미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걸 보면 우선 미국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안보 분야는 아무래도 국방비 증액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의는 8월 1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협상이 들어갈 거고, 근데 그 기술적인 협상만 들어가고 미국 측의 요구가 강경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출 만한 그런 여지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 카드까지 우리가 패키지로 들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상호관세율 품목 관세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어쨌든 그 관세 협의가 이번 달 말로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힐 거라고 보고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개최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증액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오는 형국이지만 그 순서라든지 시간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방위 분담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위비 대신해서 미국에 내는 돈이 방위 분담금인 거죠.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하고 방위비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이 다 100% 주둔 비용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충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도 경제적인 부분이 좀 녹록지 않아지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신장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분을 한국이 그 지불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90년대부터 계속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조 5천억 원까지 매년 올라오게 된 거고요. 이제 이 약속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방위비라고 한다면 우리는 국방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방비, 그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국방비가 매년 있는 거고요. 이 방위분담금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할 때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서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 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시설비, 그다음에 건설비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이제 그 보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국방비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얘는 또 별도로 돼 있는 예산인가요? 별도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 그 특별 협정을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해서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 또 특별 지휘 협정에 따라서 이제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방위 분담금을 갖다 증액해라.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해라. 이건 별도의 항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합치거나 모호하게 간접비 형식으로 해서 뭔가 결합해서 어떤 그 규모만 키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품목별 관세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 서한에서 보게 되면은 뭐 철강, 반도체, 자동차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수출 주력 품목인데 이게 관세 조정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낮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품목별 관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호 관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이거는 미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 알루미늄 산업에서 뭔가 그 수입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 행정국에 요청을 해서 부과된 관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도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그 관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큰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미 수출되는 자동차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어떤 그 접점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일본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의 어떤 그 요구를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그 기초적인 건 다른 그 자동차를 미국에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래서 최소한 동등한 어떤 관세를 부과받는 게 필요한 것이고 더 가능하다면 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여타 우리가 조선이나 방산 여러 부분 에너지 협력 부분에서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1%라고 더 낮출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과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디지털 과세가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미국 구글을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이라는 어떤 디지털 기업이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라든지 여타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그 기반을 하고 있고 그 서버를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용료를 내고 우리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은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법을 개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특히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외국 기업들이 부당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버도 두지 않고 그냥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우리가 왜 그 한국 기업들과 똑같이 어떤 그런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산업 구조를 본다면 이제는 미국이 그 4차 산업 즉 서비스라든지 어떤 고부가 가치 이런 부분의 사업만 빼놓고서는 제조업 기반은 거의 다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의 산업 구조로 봤을 때 상징적인 제조업, 자동차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비스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부가가치를 외국에서 거둡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든지 법률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부가가치를 얻는 그 무역 수지 흑자를 얻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에 그 청원을 넣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그 자국 기업들에 부과하려는 규제를 완화해라 이런 품을 통해서 가능한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미 양국 간의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관세 장벽이다 얘기하고서 미국 측에서 철회하거나 인하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공정한 그러니까 독점이라든지 이런 공정한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구글이나 이런 데가 아직 안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과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안 내도록 내겠다 하는 이렇게 거고 하는 거. 현재는 예,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2019년 이후로 이렇게 셰일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수압 파쇄법을 통해 가지고 제일 산유국이 됐어요. 그래서 LNG라든지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내적으로 채굴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채굴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 충분히 쓰고 남는 것을 해외 수출해서 경제적 이익과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 LNG,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LNG 생산을 보면 그 루이지애나나 이렇게 동남부 쪽에서 생산되는 LNG는 이게 이제 대서양을 통해 유럽으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 같이 주요 어떤 그 수출 대상국들에게 LNG를 미국이 수출하고 싶은데 이게 그 동남부 지역에는 그 루이지애나 이런 걸 갖다 하면 이게 운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그 기지가 알래스카 그 LNG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대규모 그 채굴해서 보내면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본이 들고 시간 노력이 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도전했다가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대만의 어떤 자본을 끌어들여서 기술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개발해서 알래스카에 대한 LNG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어떤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미국 기업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라는 이런 주요 대상국들이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지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성, 사업성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 이윤이 남는다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탑다운이잖아요. 자기가 다 정하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조기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제 트럼프랑 단판을 짓거나 이러면은 이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뭔가 협의가 될 가능성도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통상 관세비라든지 외교안보 부분에 대해서 방위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다 올라오기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별성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세 협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던가 그 실무 협상을 아니면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이견을 좁히려고 하는데 끝까지 못하고서 결국은 그 정상들이 결정해줘야 되는 주요한 의제가 이슈가 있다면 그거는 정상회담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방국들의 정상회담을 보면 그 이전에 실무 차원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외교안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두 정상이 만나셔가지고 방위분담금 증액이라든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개를 맞추고 추동력을 확보해 준다면 실무 차원에서는 이라고 굉장히 일이 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일이라는 것이 위에 정상들이 딱 큰 방향을 결정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술적인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는 거고 이것이 한미동맹, 한미관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경제, 통상, 외교무 부분에서 관계가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감이 증폭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정상 차원에서 해소해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호관세 유예 기간 8월 1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는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실제로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호 관세율과 품목 관세율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 수적자를 감소시키는 것. 네. 두 번째, 한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비관세 정책을 철회하거나 낮추는 것. 세 번째는 미국 내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첫째 무역 수적자를 감소시키려면 물건을 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에너지 수입 좀 늘린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을 개방해라. 그걸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어떤 뭐 의약품이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 합리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산 에너지 투자라든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다른 우리 한국 기업들이 또 다른 어떤 생산을 짓도록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선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호 관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 아마 기본 관세 10%는 미국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그 아름답고 큰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3조 달러 정도 재정 적자를 갖고 온다고 보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10%는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위에서 최대한 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미 수출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부분에서 1%라도 어떤 품목 관세를 낮추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런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